윌키 콜린스 8화 진실에 다가서는 단서들. 런던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에이블 화이트에 대한 혐의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인도인 승려들의 존재와 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그리고 레이첼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꿔놓았다. 에이블 화이트의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근거로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바다에 무언가를 던졌다는 어부의 증언과 인도인들의 런던 활동은 에이블 화이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결국 보석금을 받고 에이블 화이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석방된 에이블 화이트는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그날 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의 석방을 못마땅해 했지만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했다. 그는 에이블 화이트를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혹시 그가 석방된 후에 수상한 행동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에이블 화이트는 석방 후 런던의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도둑 혐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사교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블레이크는 레이첼에게 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자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제닝스에게 연락해서 레이첼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레이첼을 사랑하지만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제닝스는 블레이크의 제보를 듣고 놀랐다. 레이첼이 인도인들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보석상과 전당포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그녀가 사건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닝스는 즉시 레이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블레이크는 제닝스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레이첼이 무슨 일에 휘말려 있든 진실이 밝혀져야만 그녀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닝스는 블레이크에게 레이첼을 계속 지켜보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가 경계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했다. 블레이크는 이 임무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제닝스는 이제 레이첼이 보석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협조할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였다. 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레이첼은 블레이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인도인 승려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만남이었다. 레이첼은 승려들과 템즈 강변의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레이첼이 한 일 덕분에 달의 보석이 올바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승려들은 레이첼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인도의 전통적인 부적이었고 그들의 감사와 축복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레이첼은 그 부적을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만남도 블레이크의 눈에 띄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레이첼과 승려들의 대화를 관찰했다. 비록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만남이 끝난 후 세 승려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들의 임무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레이첼은 혼자 남아서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제닌스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다. 그의 추론에 따르면 달의 보석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첫째, 인도인 승려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보석을 되찾으려 했다. 둘째, 에이블 화이트는 기회주의적으로 보석을 훔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레이첼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상황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제닝스는 레이첼이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증언은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었고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제닌스의 새로운 가설은 이랬다. 레이첼이 그날 밤 보석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아마도 범인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레이첼이 보호하려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닝스는 이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분석해 보기로 했다. 한편 버라클 저택에서는 배터리지가 레이첼의 침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찾은 것이다. 그 종이에는 인도 문자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배터리지는 즉시 이 발견을 제닝스에게 알렸다. 제닝스는 런던의 인도어 전문가에게 그 종이의 해석을 의뢰했다. 번역 결과는 놀라웠다. 그것은 달의 여신이 당신을 보호하소서라는 축복의 메시지였다. 이 종이 조각은 레이첼과 인도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레이첼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배터리지는 또한 레이첼이 떠나기 전에 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제닝스에게 보고했다. 그녀가 화장대를 완전히 새롭게 꾸며달라고 부탁한 것, 그리고 특정 서랍을 특별히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한 것 등이었다. 제닝스는 이런 행동들이 레이첼이 증거를 숨기거나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배터리지에게 레이첼의 방에서 다른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제닝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만약 레이첼이 범인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범인이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녀의 모든 행동이 설명될 수 있었다. 레이첼이 인도인들과 만난 것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혹시 그녀가 그들과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석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범인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달의 보석은 이미 인도인들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바다에 던져졌다는 목격담도 실제로는 보석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었다. 제닝스는 이 모든 추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이첼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추측만으로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블레이크에게 연락해서 레이첼의 다음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인도인 승려들의 움직임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진실은 이제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었다.